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리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unreal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unreal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 뭐가 있었습니까? hypothetical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counterfactual이 있었죠. counterfactual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통적인 문법 시간에 우리가 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A번과 B번을 전통적인 문법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 이 교수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이거를요. 죄송한데 전통적인 문법으로는 네. 지금 8A, B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죠? 전부 다 어떻게 번역합니까? 보세요. 문법,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입니다. 네. 현재 사실이 반대. 그걸로 가정법 끝이에요. 과거입니다. 예. 네. 가정법 과거. 왜 과거라 그랬습니까? if절에 나와 있는 시제가 명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껍데기만 보고. 그렇죠. 네. 그런데 과거라 그러면은 의미가 뭐라 그럽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반대. 예. 오케이. 끝까지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럼 A번과 B번에 그러한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한번 번역을 하신다면은. 그렇죠. 자, 시간이 있으면은 멕시코에 가겠다. 그렇죠.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면은 그렇게만 따지면은 시간이 없어서 멕시코에 못 간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죠. 예. 반대야. 이 사람은 우리 전통적인 문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조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시간이 있다면 하기 때문에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 B번 한번 볼까요? 자, B번도 이제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그렇죠. 다른 세상을 경험하실 텐데. 살아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실의 반대야. 이건 말이 되는 그죠? 것 같은데. 말이 될 예, 수 있지만은 예, 예, 예. 너무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건 둘 다 unreal한 건 마찬가지죠. unreal 그렇죠. 하지만은 네. 한번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A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100%? 완전히 반대 얘기일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생 때 네. 문법책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실제 영어 뭐 소설이나 이런 걸 읽다 보면은 A가 등장해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멕시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만 해가지고 이 두 개를 하나로 묶는 대부분의 문법 책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는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hypothetical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요 B번의 문장은요. 이것이 counterfactual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hypothetical 하다는 것은 unreal한 건 맞지만 맞아요. 예, 예. 이론적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죠. 예. 예. counterfactual은 unreal한 것이고 이론적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 왜 중요하냐 이게? 네. 왜 구별해야 되냐? 예. 자, 구별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럼 이걸 갖고 어디 설명력이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구별해야 되는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자, 여기를- 슈드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거 보지 말고 아까 8번 문장하고 요거하고는 슈드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차이입니다. 네. 한번 우리 이 교수님께서 9번에 A번의 문장에 슈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한번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보세요. 예. hypothetical 하다라고 하는 것이 unreal한 건 맞지만 맞습니다. 이론적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의 should가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겠지. 그렇죠. 예. 근데 B번 같은 경우에 할아버지 죽은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counterfactual에다가 가능성을 다시 넣는다? 이상하죠. 이건 있을 수가 그렇죠. 없는 얘기가 되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네. 9번의 B번 문장은 굉장히 이상한 문장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굉장히 이상한 문장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슈드가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왜 9번의 A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문장인데 9번의 B는 문장이 이것이 문제가 되어질까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즉 가능성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거는요. hypothetical한 것은 우리가 should를 붙일 수 있지만은 counterfactual하다라고 하는 것은 should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여러분 처음 알아둬야 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should가 붙었다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 가능성을 농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예. will이나 be going to나 아니면 없는 factual보다는 훨씬 더 낮을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되는데 네. 그냥 A하고 B를 전부 다 가정법 과거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통 속에다 놓고 설명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의 거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정도만 논해도 중고급 학습자인데 네. if절에 should가 오냐 안 오냐 이것만 따져갖고는 안 된다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안 돼.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가능성의 should가 매칭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B번 같은 경우에는 counterfactual 하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를 논할 여지가 없다. 그렇습니다. should가 끼어들 여지가 예.
없는 상황이다. 네, 이런 네, 얘기가 네. 되겠죠. 네. 그럼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거 had 플러스 pp 돼 있고 would have pp가 돼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데 아까 뭐 금방도 나왔지만 요거는 unreal의 counter factual이었죠. 네, 네. 그건데 이제 거기 있는 B번하고의 구별은 우리 소위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B번과 네.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A번은 어떤 이거를 바라보는 시점의 차이 그렇습니다. 정도로 한번 보자로 한번 네, 요거를 네. 등장을 시켜놨습니다. 말하자면 A는 과거 시점에서 본 거죠. 네. 예, B번은 현재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unreal한 예. 그런 상황을 한번 보고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여러분이 봤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카운터 팩처럴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 지난 문장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시 예, 갈까요? 여기서 한번 또 하나 또 설명할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예. 여기서 보시면은요. 네. 저는 그러면은 좀 다른 개념으로 하나를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사실 문법책에서 잘 안 다루고 있는 것인데 한번 보세요. 현재의 사실을 뭐로 표시하고 있냐면 과거로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게 이게 몇 번이냐면 10번에 B번이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네네네. 네, 10번에 A는 뭐가 되냐면은 과거 사실을 뭐로 쓸 수 있냐면은 과거 완료 형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여기에서 한번 제가 제기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왜 현재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시제를 사용했느냐? 왜 과거 시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완료를 썼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형식과 내용의 어떤 엇박자? 엇박자.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그 가정법의 의미를 구분해서 한번 봤는데 다시 본질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그렇죠. 가정법이란 도대체 뭐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예. 조금 그렇습니다. 하시려고 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과거 동사를 썼을까? 네. 혹시 우리 이 교수님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 내용 중에서 네. 리모트니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예. 그 우리가 시제라고 하는 것도 리모트니스로 한번 바라보자. 그렇죠. 시제를 그렇게 봤었죠.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에서 먼 거니까 예. 과거를 썼지만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공손이라고 하는 것에서 봤을 때는 리모트한 것이죠. 그렇죠. 리모트한 거가 그렇기엔 과거를 쓴 거죠. 예. 그죠? 그래서 리모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걸 쓰냐면은 과거 형식을 많이 씁니다. would you, could you 이렇게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모트라고 하는 것도요. 네. 어떠한 것이 되냐 하면은 possibility의 remoteness도 우리가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possibility에 대한 remoteness도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리모트한 거는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번이나 B번이나 시제는 과거 완료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과거 완료를 썼고 B번은 과거를 쓴 거는 무슨 이유냐 하면은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그냥 현재 사실에 반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리모트한 거는 과거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시제를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는데 과거를 썼고 과거 이야기하는데 과거 완료를 쓴 것은 바로 뭐냐? 그 가능성을 더 없애주려고 하는 거. 멀다라는 얘기로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우리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영어에서는 가정할 때 원래 이렇게 좀 이상하게 써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네.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생각할 때 그 가능성이 unreal한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내 상상력 속에서 어떤 가능성이 반대로 낮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행동하는 것처럼 멀어진다. 이 멀어지는 멀어지는 거를 언어적으로는 현재가 과거로 되는 그 그렇습니다. 형식으로 나타낸다. 가능성이 낮아져 네. 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시간이 과거로 간 걸로 보지 말고 응. 가능성의 관점에서 멀어진 그렇죠. 걸로 네. 이렇게 바라봐라. 존경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죠. 멀어지는 거니까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과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리모트니스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시간도 멀어진 개념이 되고 가능성도 멀어진 개념이 되고 관계에 있어서도 존경심도 멀어진 개념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앞에서 봤었던 뭐 공손이라든지 또 가정법이라든지 이것이 좋아하시는 거 통으로 묶여서 그렇습니다. 리모트리스로 예. 설명이 화법 가능하다. 얘기해 보세요. 직접 그렇죠. 화법과 간접 화법이 있죠. 예. 그러면 그냥 직접 화법하고 간접 화법하고 우린 기계적으로 바꾸는 것만 배웠지만은 예. 직접 화법을 쓴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방송처럼 생방송죠. 바로 리모트 하지 지금 않은 거죠.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가깝게 표현한 거죠. 간접 화법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인다이렉트 한 거잖아요. 리포티드 스피치죠. 스피치잖아요. 예, 리포트 한 겁니다. 그거는요. 그렇죠. 예. 간접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거지. 그거는요. 그렇죠. 과거가 돼버리는 거죠. 리포트 된 있다는 거니까 건 한 달이 건너서 들어온 건너진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통으로 봤을 경우에 네. 과거를 썼을 경우에는 네. 그것이 단순하게 시제만이 과거가 아니라 네. 공손함도 될 수 있고 가능성도 될 수 있고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표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영어에서 이 시간 표현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의 선 위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예,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정리한다면 가정법에서도 현재 사실을 과거를 쓴 그 이유는 뭐가 되느냐? 바로 가능성의 리모트니스다. 그렇죠. 이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사실에서 멀어진 거죠. 멀어진 겁니다. 멀어졌으니까 언리얼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자, 하나 사소한 거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A번과 B번 어떤 문법입니까? 가정법 아마 마지막 부분에 주로 나와 있는 문법 사항인 것 같은데. 가정법을 끝까지 공부하면 예. 덤으로 하나 더 네. if를 생략하면 도치를 시켜라. 그렇죠. 자,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예, 이렇게 편하죠, 사실은. 주어 동사가 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예.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냥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받아들이고만 살았죠? 왜라고 생각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왜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예. 또 많은 책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물론 제 고민에 대한 것이 제가 바로 정답을 찾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전히 찾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죠?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영어에 대한 감을 여러분들이 새롭게도 영어를 좀 새로운 각도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지금쯤 학습자들이 눈을 번쩍 떴을 것 같은데, 진짜 왜 그러지? 그렇죠. 답이 되게 그럴듯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 번 얘기는 했지만은 영어는 뭐가 됩니까? 한번 통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지.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영어에서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걸 한번 난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동사하고 주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주어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건 되게 뭐가 됩니까? 의문문이 되죠. 그렇죠. 의문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한번 보세요. 요 문장하고 요 문장하고는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이 교수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Are you ready라고 하는 거는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준비됐니? 예. 그러면 예. 가자죠. 그렇죠. 그 말은 결국 뭡니까? 네. 준비됐다면 가자라는 얘기지. 준비됐니? 그러면. 그게 이제 준비됐니? 그러면 물음표 그러면이 if로 갔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if를 빼면 주어 동사가 바뀌었다라는 뭔가 얘기예요. 의문문 같은 흉내를 거꾸로 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치되는 거죠. 앞에 있는 무엇인가가 빠졌을 때 도치되는 게 영어에 많이 있거든요. 양보절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상당히 많은 경우가 무엇인가가 빠졌을 때 도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if절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if가 빠졌어. 도치됐어. 가능성 있는 건 뭡니까? 의문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의문문 내용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어순이. if가 빠졌다는 어떤 흔적 증거를 좀 남겨주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if가 빠지고 도치가 되면은 마치 그것이 의문문 같이 의문문의 돼버린 꼴이다. 근데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싶고 그렇죠. 확인하고 싶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죠. 거니까 응. 될 수 있다. 내가 부자라면 예. 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나 부자인가? 네.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자라면 하는 것은 네. 내가 부자인가? 그렇다면 나 뭐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하는 것도 뭡니까? 내가 그 사실을 알았었나? 예.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말한 말이 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또 다른 증거들도 있을 것 같지만은 상당히 유력하게 저는요. if절에서 if가 생략됐을 때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것은
의문문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증을 뭐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흥미로운 논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이 설명을 우리가 이제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미리 원고를 보면서 사실 그 뭐 전공자들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언어학에 보면 이제 그 공범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가 빠지고 생략되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사실은.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예, 그래서 그 흔적 때문에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렇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if가 빠지고 어떤 그 if가 빠졌다라고 하는 하지만 원래 if가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줘야 되는 거고. 예. 그 남아진 흔적이 의문문과 형태가 비슷했는데 봤더니 내용도 비슷하다. 제가 볼 땐 굉장히 일리 있는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치열한 논쟁도 하고 싶어요. 혹시 이거를 전문가들이 볼 수도 있을 거고, 네. 그죠? 네. 또 학생들이 또 더 좋은 또 논쟁도 갖고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다 맞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자꾸 논의가 발전하는 특히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영문과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는 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소위 이제 문법 편에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복잡한 용어를 이용하지 말고 그 조건과 결과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렇죠. real, unreal. 그렇죠. 그렇죠. real한 거에 factual, predictive. 그렇죠. 그다음에 unreal한 unreal한 경우에는 hypothetical, counterfactual 이런 경우의 수로 나눠봤고 가정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를 remoteness의 개념으로 통으로 한번 가능성의 리모트니스로. 예. 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